네, 안녕하십니까. 응용 캐드 12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문자로 공지를 하고 대의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1학년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 이 상태에 있고 3학년 학생들 지금 보건소에서 판정을 받으러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아침에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장님과 학과 교수님들이 상의를 했는데 실습 과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전체적으로 교양 과목도 전부 다 실습을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해당 교수의 재량으로 지금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부득불 학과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대학교, 전남대도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서 학생들을 전부 다 실습 과목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과목도 안전한 수업을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동영상 수업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주 강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경간 사장교에 대해서 캐드 형상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캐드를 이용해서 교량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사장교이고요. 그 다음 최고 난이도가 이제 현수교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현수교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실습을 학교 나와서 여러분들 하셨지만 3경간 마찬가지로 3경간의 교량을 할 거고요. 경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점, 받침점과 받침점의 이 부분이 1개, 그 다음에 받침점과 받침점이 2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지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교대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교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상부 하중이 내려오는 걸 지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반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걸 우리가 한 부분을 BAY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토목에서는 스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스팬을 우리가 경간, 한글로 번역하면 1경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두 번째 2경간. 근데 건축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벽체가 있죠. 벽과 벽 사이가 있는데 그걸 BAY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이, 1베이, 2베이, 3베이, 3베이, 4베이. 이래서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벽체 사이에 있는 지점을 갖고 있는 구조를 이제 4베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4스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팬, 영어로 똑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 들어갈 부분은 이 3경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간은 길이가 500m, 두 번째 경간은 2000m입니다. 2000m. 참고로 이순신 대기가 1534m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 이 지점 사이 부분이 몇 메다다? 2000m. 2km입니다. 2km. 이순신 대교보다 좀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제일 긴 다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짐과 진동이라고 하는 악조건이 발생하게 되고, 처짐과 진동뿐만 아니라 지진이 왔을 때 출렁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동적 고동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새가 이 날개짓 하다를 이렇게 플러터라고 합니다. FLUTTER. 우리 케이블 교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진이라든가 또는 강력한 풍화중이 오거나 또는 구조개가 동적 구조개를 잘못 설계를 할 때는 너무 그러니까 길게 만들었다거나 충분히 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가 날개짓 하다처럼 교량이 상하 진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러터 작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리를 두고 두 번째 경관을 2000m, 2km로 놓고요. 마찬가지로 3경관은 500m 좌우 대칭입니다. 첫 번째 경관 500m와 세 번째 경관 500m는 대칭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각 부분을 만들 때는 이 부분을 만들 때는 하부 구조로 우리가 피어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타원형 구조를 만들 겁니다. 곡선, 반곡선이죠. 반곡선, 직선, 반곡선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부분에 반지름이 20m짜리의 반원을 그릴 겁니다. 반원. 이 부분이 반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직선 구간이 해당이 되겠죠. 이 직선 구간의 폭은 이 상부 폭 60m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직선 구간은 60m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교각 받침부에서 이 부분이 타원형 모양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타원형 모양의 교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가 20m 반지름, 그 다음에 직선 구간 60m, 다시 20m가 있기 때문에 총 100m의 상부 우물통 기초의 최대 폭은 100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판 폭은 60m로 가고요. 그 두께는 5m로 상당히 중량감 있게 표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H자 형상을 갖고 있는 교각으로 만들 텐데요. 이 H자 모양을 만든 이 교각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이제 주탑이라고 합니다. 주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필요하고요, 두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돌출 연장이 필요한데요. 이 길이를 지금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 교환을 지금 올려놓을 거거든요. 교재에다도 올려놓을 거고 거기에다 치수를 잠깐씩 이렇게 표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명령과 수치를 표현하지 않으면 실습을 따라하기 매우 힘들죠. 이런 수치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탑고는 여기에 표현된 대로 400m로 놓겠습니다. 400m. 이 부분이 400m입니다. 그리고 이 두께 부분이 있는데 이 두께 부분이 10m입니다. 이게 10m, 이 부분이 10m. 그리고 상판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60m 되겠죠. 이 중간에 있는 이 비어있는 구간이 60m. 왜냐하면 이 직선 구간의 폭과 딱 맞췄습니다. 직선 구간의 폭과 맞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큰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주탑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의 두께가 얼마나? 10. 그 다음 이 중간 부분이 얼마나? 60m. 그 다음에 다시 두께 부분이 10m가 되겠습니다. 총 H형 주탑의 전체 폭은 그래서 80m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돌출된 이 부분, 이 돌출된 부분의 이 두께는 20m짜리가 되겠습니다. 20m 두께가 정방향으로 차가 다니는 길이 방향으로는 20m 두께가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로보라고 합니다. 가로보는 어떻게 그리냐면 중간선을 그려가지고요. 이 선의 이 중간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위 아래로 옵셋시키면 되겠죠. O, F, F, S, E, T. 그래서 가로보가 이제 힘을 좌우로 이게 벌어지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로보의 두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보의 두께는 위아래로 10에서 총 두께가 20m에 해당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20m. 이 두께는 중간에서 선 하나 연결하고 위아래로 옵셋 이용해서 두께를 20m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P2 명령을 이용해서 조인 결합해서 하나의 선, 단일화된 선으로 만들 겁니다. 단일화를 시켜야, 단일선으로 만들어야 이쪽으로 뽑아낼 때 익스트루드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기본적인 명령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다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돌출시키겠습니다. 돌출 명령을 이용해서 P2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 에디트 명령이죠. 폴리라인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조인 결합시키겠습니다. 선을 조인한다를 결합한다 그러죠. 이 선들을 다 단일선으로 한 선으로 묶어야 됩니다. 단일화된 선으로 묶는 명령보다 P2 명령, 조인 명령이다. 그래서 H형 교각 상판 주탑이 만들어지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부 구조의 우물통, 이 반곡선, 직선,
방목선에 만들어진 이 우물통이 하나는 깊이가 수심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깊이가 150m, 하나는 깊이가 200m 틀리고 여 위에 이제 요 위쪽으로 이제 H형 주탑이 이렇게 주탑이 올라온 다음에 이걸 좌우 이동시킨 다음에 3차원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시켜가지고 H형 모양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만들어낸 다음에 보조선을 그릴 텐데요. 요 부분에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의 설치점이 중간점으로 이렇게 중간 보조 수직선을 그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중간 보조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이 중간 수직선 보조선에다가 뭘 하면 될까요?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드를 해야겠죠. 네. 디바이드를 해서 요 선에다가 DI, VI, DE 등분을 하는 겁니다. 등분. 그래서 이 등분을 사실은 왼쪽 케이블과 오른쪽 중간 케이블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개수를 맞추다 보면 비대칭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게 서로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편의적으로 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등분과 오른쪽 등분이 같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의 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면 이 반대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좌우가 사실 똑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다 관통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관통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케이블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틀리게 해도 제가 인정은 해드릴게요. 설계를 할 때는 왼쪽으로 내려오는 선과 오른쪽 외측 경관과 내부에 있는 경관 사이에 선의 개수는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간장의 개수를 왼쪽 경관과 오른쪽 경관을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워낙 제가 가운데를 2000m로 길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펜 모양이 선 모양이 약간 조밀한 구간도 있고 좀 비조밀한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으로 설계를 해도 인정을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이걸 뭘 한다? 디바이드를 하면 디바이드가 되면 여기에 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점은 안 보이죠. 점은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이런 포인트를 보이게 하는 명령이 뭐다? 포인트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명령이 PDMODE 포인트 형상을 바꿔주는 명령 PD 모드를 66번으로 설정을 하시면 절점이 점이 아니라 이제 십자형 모양을 갖춘 이런 삼각형 점으로 보인다 그랬죠? 삼각형 모양의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라인을 케이블을 이렇게 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혹시라도 안 걸린 사람은 오브젝트 스냅에서 이게 이제 NOD라고 하는 NOD 노드 절점 부분이 점이 클릭돼 있어야 돼요. 절점이 클릭돼 있으면 이 부분에 마우스가 근처에 가면 딱 자기가 이런 모양이 나와가지고 잡아줘요. 그래서 그 모양이 켜졌을 때 아이콘 형상이 켜졌을 때 딱 클릭을 하면 왼쪽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하면 이 점을 헤드가 자동으로 잡아주고 이 밑에도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판에 있는 선과 이 상판에 있는 선과 여기에 있는 선을 서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케이블 작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케이블 작업이 완성이 되면 이제 하부 구조로 내려와서 이제 측면 교대 작업을 하시면 마무리 단계가 끝나겠습니다. 이제 이 현수교 부분은 이 사전교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리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1교시부터 실제 수업을 실습 단계로 넘어가겠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 자료를 먼저 준비를 좀 해서 출력을 해 놓은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출력을 좀 해가지고 같이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대부분 보면 여기에 이제 슬리브를 꼽아가지고 구멍을 관통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구멍 빼기 작업을 했었잖아요. 솔리드에서 물체를 빼는 작업까지 하는데 오늘은 이 구멍 빼기 작업까지는 사실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조선에 있는 케이블 부분에 주탑에 있는 절점과 상판에 있는 절점을
이렇게 케이블 작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그래서 제가 뭐 10개에서 20개 사이를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50개씩 넣어버리면 엄청나게 작업이 불편해지니까 사실은 케이블 수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에서 등분 작업을 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자리로 가서 바로 실습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이 H자 모양의 주탑하고 우물통 기초, 그 다음에 상판, 그 다음에 케이블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주중에는 항상 학교에 있고 회의는 가지만 미리 문자를 날려주거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컴퓨터실은 언제든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된 강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거지, 한두 명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하러 질의응답 못 푸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오시는 거는 그런 부분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제가 학교에 오시면 항상 지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뭐 3, 40명 이렇게 대형 강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드로 가서 캐드를 가지고 이제 제가 프레임워크만 지금 작업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초기 상태에서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자리로 갈 테니까 여러분도 캐드를 실행시키시고 준비물 교환을 출력을 해가지고 워드 파일하고 그림 파일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캐드에서 보시면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자,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엔터 하면 이제 초기 화면이 나오죠. 캐드에서 초기 화면이 나오면 이제 이게 이제 바탕 화면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바둑판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초기 화면에 있는데, 그게 F7번을 누르거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리드 모드라고 해서 그걸 누르면 깨끗하게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콘은 여러분한테는 안 나와요. 이게 전자칠판 아이콘입니다. 전자칠판 아이콘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인을, 바탕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0,0점에서 500m 선을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선 2000m 선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0m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교량의 폭을 저는 60m를 할 텐데요. 여러분 더 크게 하겠다 하면 이 부분을 저는 60m만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더 키워버리면 H 모양의 주탑 사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판 H형도 폭이 이 변수와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H형 모양의 주탑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 상판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탕선을 그릴 겁니다. 얼마요? 500, 2500, 총 3000m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직보조선, 여기에다가 수직보조선. 그래서 이 부분은 끊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디바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은 각 경관마다 선은 한 방에 그리지 마시고요. 3000m를 단일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한 선, 두 선, 세 선을 분리해서 500, 2500에서 그리시고 위로 60m 올려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반원을 이렇게 그려 놓을 겁니다. 아래쪽 그리기 위해서 바탕선을 그려 놓을 거예요. 반원을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버리면 이 부분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을 미러시키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 부분을 MIRROR 미러는 거울 복사예요. 반대칭이죠. 대칭 복사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려지면 선을 직선 구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반곡선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직선 구간에 있는 구간, 그 다음 반곡선 반원형 구간,
방원, 직선, 반원 요 부분을 폐합시켜 가지고 단일선으로 폐합 작업을 할 겁니다. 폐합 작업. 그걸 쓰는 명령은 P2 명령을 이용해서 조인 시키겠습니다. 조인을 시키면 이걸 이제 3차원으로 전환해서 익스트루드를 시켜버리니까 밑으로 내려버릴 거예요. 익스트루드 명령 밑으로. 자, 거기까지 먼저 작업하고 다시 이제 우물통기 쪽 끝낸 다음에 상부 H자 모양 들어갈 때 한번 끊어서 다시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이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 버리니까 여기까지 먼저 작업해보고 2교시의 상판 작업으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수치 지금 작업하겠습니다. 자, 라인, 캐드는 제일 처음에 라인이죠. 라인, 엔터, 0,0, 엔터, 꼴뱅이, 500, 꺽쇠, 0도, 엔터. 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500 나왔네요. 또 2000 갑니다. 꼴뱅이, 2000, 꺽쇠, 0도. 다시 한번 500 더 가야 되겠죠? 꼴뱅이 500, 꺽쇠, 0도. 자, 다시 위로 60m 올라가겠습니다. 꼴뱅이 60, 꺽쇠 90도 방향, 90.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갈 필요 없이 요 밑에 있는 숫자를 밑에 있는 요 부분 50m, 500m, 2000m 이 선 3개를 복사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CP, 카피죠. 카피, CP만 쳐도 되고 카피 다 쳐도 됩니다. CP, 엔터. 이렇게 윈도우를 시키시고요. 세 선을 윈도우로 요 수직선을 포함 안 시키고 아래에 있는 선만 윈도우 잡습니다. 자, 복사가 끝나면 엔터. 아래 끝점에 사각형이 뜨죠. 끝점이라고 뜹니다. 자, 그럼 위로 또 끝점이 뜰 겁니다. 뜰 때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닫습니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왼쪽 부분 아직 선이 연결이 안 됐죠. 라인 한번 더 그려주면 되겠죠. 라인, 엔터. 끝점이 뜰 겁니다. 끝점. 또 위로 가면 끝점 떠요. 그때 눌러주시면 되고, 카피를 해도 되고 라인 2번 다시 또 그려도 됩니다. 중간선에 라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라인 근처에 가면 지가 끝점을 잡죠. 중간점을 잡으시면 안 돼요. 중간점은 삼각형이 떠요. 삼각형 뜨는 걸 보지 마시고 사각형 끝점이 뜨는 걸 잡으세요. 끝점. 그렇죠. 끝점 뜨면 그때 눌러주십시오. 네. 자, 500m짜리 끊어졌고, 또 여기 요 선 한번 눌러보면 시작점, 중간점, 끝점에 파란색이 저렇게 사각형이 진하게 분립점이라는 것이 떠요. 네. 여기가 끝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케이프 2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누르면 없어져요. 자, 라인 엔터. 끝점 떴을 때 또 끝점이 뜨면 저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탕선이 만들어졌네요. 자, 사각형 500m짜리, 2000m짜리, 500m짜리. 자, 그럼 여기에서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교차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게요. 끝점이나 교차점을 이용해서 교차점이나 끝점. 자, 서클이죠. C 엔터. 끝점 잡았죠. 자, 반지름을 얼마로? 20으로. 20입니다. 여기서 20. 반지름이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도 또 마찬가지로 미러 하기 싫으신 분은 선 하나 더 그리셔도 돼요. 여기다가 끝점 반지름은 얼마? 20입니다. 자, 트림을 이용해서 트림 TR만 쳐도 되죠. TR 천천히 할게요. 엔터. 요선 두 선 잡고요. 또 요선 두 선 잡아가지고 엔터.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만 삭제시키면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만. 그러면 바깥으로 나간 부분만 저희는 사용을 하니까, 바깥쪽만 사용을 하니까. 자, 미러 안 시키고, 만약 이걸 미러 시켰다면 하나만 있었겠죠.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요 부분의 중간선과 요 선에 있는 중간선을 이용해서 미러 시켜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MI 미러죠. 엔터. 요 부분만 이렇게 윈도우를 씌웁니다. 네. 원의 반원만 씌우고 엔터. 요 중간 삼각형이죠. 중간점 여기에 있는 삼각형 중간점 삼각형으로 뜰 때
예, 이렇게 지우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미러 복사가 됐죠. 미러를 이용해도 되고, 서클 2번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도 됩니다. 예, 트림을 잘라내도 되고. 자, 그러면 라인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가서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엔터, 또 다시 반복 엔터,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3차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차원 보는 명령이 뭐죠? V포인트죠. V포인트 엔터 치고, V포인트 엔터 치고, 네, V포인트 아래 위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 V포인트로 만들어진 부분을 확대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요선과 요선이 끊어져 있죠. 네, 끊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일선으로 붙이는 명령은 뭐다? P2죠. P2 엔터. 아무 선이나 먼저 선택이 됩니다. 아무 선이나 죽고 선택하고 전환하시기 원하십니까? 예스,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결합, 두 번째 결합 들어갑니다. 아무 데나 먼저 찍어도 됩니다. 다 결합된 부분만. 결합된 바깥에 테두리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만 선택하시고 엔터. 아무 변화는 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엔터 치고 난 다음에 또는 이스케이프 두 번 치고 난 다음에 쳐보면 붙었죠. 이렇게 붙었습니다. 붙었으면 요걸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도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복사가 이제 CP죠. CP 엔터. 이 부분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여기 있는 끝점을 이용할게요. 끝점 내부에 있는 끝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끝점이 있는 부분에 복사를 넣어주시면 들어오겠습니다. 끝 엔터 치가 끝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타원형 부분을 익스트루드를 시킬 텐데, 요거는 왼쪽은 150m 내려갈 거고요. 요놈은 200m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거 보세요. EXTRUDE 엔터. 요 부분 먼저 선택하고요. 엔터. 밑으로 얼마? 150m, 200m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좀 다르게 하셔도 인정할게요. 150m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15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오른쪽 이경관 부분에서 이 부분은 EXTRUDE 익스트루드 요거 엔터 200m로 좀 더 길게 뽑아내겠습니다. 150이 아니고 200m 아래쪽으로 수심 200m 정도 되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 우물통과 우물통을 이제 CH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CH죠. CH 체인지 프로퍼티 CH만 치면 됩니다. CH 체인지죠. CH 여기서 색깔을 하늘색이나 뭐 파란색이나 여러분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요 시각화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개념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1교시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완성이 됐고, 3DO를 이용하면 3차원 5비트 3DO 이렇게 우리가 돌려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부 바탕선과 하부 우물통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물통 교각. 자, 이 부분이 이제 교각 중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우물통처럼 됐다 그래서 우물통 교각이라고 합니다. 이 우물통 교각까지 1교시에 그림을 그렸고요. 2교시에는 이제 H 형상을 갖고 있는 주탑을 만들어내고 상판과 이제 디바이드 작업을 해서 케이블 작업을 이렇게 연결해보는 과정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교시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그 교대, 그 다음에 상판을 올리는 뚜께 작업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 작업하고 12주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주 캐드 응용 캐드 첫 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2교시 때 뵙겠습니다.